네, 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국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을 비롯한 밀접 접촉자 20명을 격리 조치하는 등 방역 체계를 강화했는데요.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저녁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61살 남성이 어제 오후 4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환자는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메르스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환자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에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에 있던 8월 28일 설사 증상으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설사 증상을 보여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네. 이 환자는 귀국 당시에는 열이 나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호흡기 증상도 없어서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자는 공항에서 리무진형 개인 택시를 이용해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네. 병원은 응급실 선별 진료실에서 진료했습니다. 열이 나고 가래를 비롯한 폐렴 증상이 확인되자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당국에 이 환자를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검사 결과 메르스로 확진됐습니다. 환자가 귀국한 시점은 7월 오후 4시 50분쯤으로 메르스 확진은 입국 후 만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네, 아까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네. 이 환자의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진이 밝혔는데요. 네. 의료진은 호흡곤란과 혈압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수년 전 경험을 보면 1, 2주 사이에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또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과 관리도 중요한데요. 당국은 탑승했던 항공기와 방문했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접촉자는 모두 20명입니다. 그 밀접 접촉자를 보면 환자와 2m 이내로 긴밀하게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환자 분비물에 접촉된 사람을 말합니다. 밀접 접촉자 20명은 검역관 1명, 출입국 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4명, 가족 1명입니다. 예.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밀접 접촉자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밀접 접촉자들에게는 자택 격리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환자가 경유한 삼성서울병원은 이 환자를 진료할 때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진 외에 방사선사와 간호사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이 환자가 이제 쿠웨이트에 출장을 갔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이제 거쳐서 돌아왔는데 이 쿠웨이트에 머물렀던 기간이 좀 길었습니까? 네,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두바이에서는 환승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머물렀기 때문에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쿠웨이트에서 메르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당국은 이 환자와 쿠웨이트 현지에서 접촉한 한국인의 감염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환자가 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을 거쳐서 격리된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노출은 많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발병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네.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일단 이 메르스가 어떤 감염병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메르스는 이제 치사율이 20에서 46%에 달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네. 만성 질환이 있거나 면역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원이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낙타와의 접촉 등에서 발생하거나 의료기관 내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메르스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을 느낍니다. 그 외에도 두통이나 오한, 인후통 같은 그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잠복기는 이틀에서 최대 14일입니다.
국내에선 2015년 5월 20일에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같은 해 12월 23일 상황 종료가 선언될까지 186명이 감염됐고 그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일단 이 메르스라는 게 예방약이나 치료제 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좀 예방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1339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번호인데요. 귀국 후에 2주 안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보건당국이 메르스로 의심되는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전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국과 현황을 확인하고요. 여행 중에는 손 씻기와 같은 그 개인 위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낙타가 서식하는 곳을 방문한다면 낙타와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예. 뭐 익히지 않는 낙타고기나 낙타유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메르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기침이나 그런 재채기가 나오면 반드시 옷 소매를 통해서 이렇게 가리고, 해주는 예. 것을 우리가 생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메르스로 좀 확진되기까지 만 하루 정도 걸리면서 15년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좀 정확하게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